오늘은 특별히 세금 절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55세 직장인이시고요.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른 절세 전략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거주를 좀 하고 계시는데, 자, 55세 직장이시고 현재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자산이 조금 이제 보완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개정된 세법, 특히나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컨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게 이제 지금은 관건이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지금 현재 기준이 주택수, 과연 다주택자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거를 빼느냐라는 이 컨셉. 그래서 주택수 산정과 여기에 따른 어떤 것을 또 먼저 매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더 중과가 될지 줄어들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자, 보유하는 동안에 이게 기본으로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기간 내내, 그럼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종부세가 대폭 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종부세에 대한 세금도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줄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좀 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번 9월 달에 이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자, 백문백답으로 해서 이 주택 세금에 대한 내용을 딱딱 항목별로 100개 항목으로 유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과연 요즘 이제 분양권, 자, 이게 지금 아직 등기도 안 쳐져 있는 실제 재산권 행사는 맞지만 말 그대로 권리거든요. 이게 소유권 뭐 등기 필증이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분양권, 권리로서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채권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채권도 주택수로 과연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채권은 이 주택수로 산정되는 게 원래는 아닌데, 워낙 정부가 지금은 이제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을 하겠다. 자, 그러면 시점 언제부터냐?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수로 포함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기존에 그럼 내가 이미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수로 그럼 따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주택수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런 데에 내가 2주택 갖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중과세를 받습니다. 특히 양도세, 기존에 지금 2주택 같은 경우는 10%였지만 자, 내년부터는요 이게 20%로 딱 이게 똑같이 해주면 2배가 또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굳이 내가 분양권, 그것도 지금 소유권도 아닌 걸 가지고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세 20%를 내고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시점들을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자, 일반 전국 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주택 양도할 때 이 중과세 적용. 자, 내년입니다. 자,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택수가 2주택, 3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은 10%의 중과, 2주택 같은 경우는 10%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20%, 또 3주택자는 30%, 다 이게 거의 뭐 2배 정도가 다 상승을 하니까, 자, 이 부분도 다주택자 갖고 있는 분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것도 6월, 내년 6월 이전에 일부지만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1세대 2주택자 중에 일시적, 그러면 이게 1주택으로도 갔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게 타이밍상으로 첫 번째 주택을 2015년도에 해놓고 B번,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한 2년 뒤에 다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산 날로부터 2년 뒤, 그러면 2018년도에 A주택, 처음 첫 주택을 사니까 이거 비과세 받으셨어요.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파니까 다시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이 됐고,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뒤에 하나 또 새로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2주택자가 됐는데, 자, 그러면 남아있는 B주택을 바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3월 달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 파는 것도 비과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일시적 2주택 충분히 비과세 받는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비과세 요건 중에 이게 지금 법이 하나 바뀐 것이 이제는 1주택 기준은 거주를 2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취득 후 1년 내 전입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느냐. 자, 요것도 2019년도 지난해 12월 달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거주를 안 하셔도요, 2년 내 양도만 해도 비과세 받는다는 거. 그래서 거주 조건이 이 기준은 지난해 2019년도 12월 달 기준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를 입력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최근에 임대 등록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 등록 말소를 자진 말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갖고 있다가 사업자 내놨는데 말소되면 기존에 그럼 이거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받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냐. 자, 근데 이거는요, 기존에 이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부분들은요, 계속 해당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자진 말소 후 이게 1년 이내 양도할 때에는 이 중과세나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 가능하시면 아파트 갖고 있다가 사업자 혹시라도 내신 분들은요, 이 자진 말소 될 때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말소 되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기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요거 한번 챙기셔 놓으시고요. 자, 2000년도 7월 11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장기 임대 혹시라도 등록을 해놓은 것을 변경, 그러니까 단기 4년짜리를 하셨다가 10년짜리로 변경을 했을 때 이것도 혹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 7월 10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것만 요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금년도예요. 금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 못 받는다는 점, 요거 분명히 알고 가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종부세 내년에 이게 상당히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3주택 보유를 하신 분들, 특히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어떤 뭐 아파트가 됐든 주택을 혹시 갖고 있는 분 중에 1주택 임대 사업자도 요게 혹시 종부세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등록돼 있는 주택은요, 이 합산배제라는 거는 뭐냐면 종부세를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2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세율로 된다는 점. 그래서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전국 중에 어디 다른 지역 같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기 임도 등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거용은 주택으로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지금도 아파트 이제 자진 말소가 되는데 지금도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 이거 세제 혜택 받느냐? 자, 이거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앞서 보셨던 금년도 7월 11일 이후에 신청이 되는 것들은 못 받는다라는 거. 요거 날짜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아파트 사업자 안만 내셔봐야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취득세. 요즘 이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고세율이 이제 12%까지 내버리니까.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택은 이해하는데 과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게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야.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요, 취득할 때는 이게 건축물이 이게 상업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율은 이거는 4%만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가 되느냐. 자, 이거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날짜가요, 200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한 것들은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요. 자, 오피스텔도 주택수, 이거 분명히 주거용, 거주용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재산세가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단 취득세는 4%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취득세 중에 다주택자들 중에 이 전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자, 이 3억 원이 초과되는데 4주택 이상이면 12%.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상속주택도 주택수. 자, 근데 이건 5년만 딱 상속을 받았고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주택수 포함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5년이 넘으면요, 이거 주택수 포함되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가능하면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부부 공동 소유할 때도
이 부분은 한 개 소유로 산정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고요. 자, 이거 국세청에 자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유권 해석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